두 번째도 우울한데요? 카타르 얘기네? 마스크 미착용하면은 징역 3년, 음, 벌금 6,800만 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카타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내가 카타르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연봉 1억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연봉 1억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사실 부유한 국가인데 이게 뭐 그래요. 돈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걸려도 되겠지만 문제는 카타르의 90%, 카타르 인구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요, 음, 자국민은 10%고, 이게 전체 인구가, 280만 명 한 정도. 300만 명이 좀 못 못 돼요. 되는데, 순수하게 카타르 국민으로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22만 명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야.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뛰는 축구 선수, 육상 선수 전부 다 다 아프리카 사람이야. 네, 귀화. 네. 왜냐면 카타르가 금메달이 아직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온갖 귀화를 다 받아요. 러시아 선수도 귀화하고. 내후년에 월드컵 하잖아. 네, 2022년 나 이거 카타르 4강 월드컵. 갈 것 같아, 카타르. 카타르가.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우리 동아시안컵에서 카타르한테 졌잖아. 그때 내가 그걸 맞췄잖아. 카타르한테 우리가 카타르가 진다고. 진다고. 그만큼, 그냥 오일머니로 도배를 해요. 네. 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구자철 선수가 카타르 리그에 가 있거든요. 말 받으시겠네. 네. 그러니까 친구. 카타르 축구 형님으로 리그는 모실까? 네, 안 받아준대요. 음.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일단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은 어디다? 유럽 리그잖아요. 라리가라든지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거기서 일단 막 전성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막판에 내가 그래도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뛸 수 있는 리그 카타르. 최근에 뭐 중국으로도 바뀌었다는 얘기 있는데 중국은 워낙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타르 리그를 상당히 많이 가고요. 지금 박지성도 갔어요. 네. 카타르요? 카타르? 박지성이? 맞잖아. 아닌 것 아닌데. 같은데? 맞는 것 아직도 같은데? 영국에 있는 것 같은데? 박지성이 선수 생활 마지막에 마지막을 카타르. 카타르로 갔다고. 근데 아. 사실상 그 무릎이 아파서 거의 거의 못 뛰진 뛰었을 못했고 텐데. 그냥 카타르 항공 광고비만 엄청나게 많이 출연하셨지. 네. 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FC 구단주가 카타르 군주님이세요. 카타르의 에미르 국왕께서 지금 구단주도 맡고 계십니다. 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FC 아시죠? 가짜 뉴스라는데요? 그건 가짜 뉴스래요. 카타르는요. 카타르 아니래요? 네. 누가 임자일까?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 이정수 선수하고 구자철 선수거든요. 네. 네. 빅배우님이 문하나님 라리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축구 좀 보셨네요. 제가 좀 합니다. 축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제가 만약에 저희가 약간 방송 중독자 같은,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유일하게 세상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필요하면 다 공부해요. 내가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도 이건 내가 방송해야 돼 그러면 공부하거든요. 축구를 글로 배웠어요. 제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리그에서 뛴 게 아니라 퀸스파크에서 뛰면서 카타르 광고를 받아는 거예요. 퀸즈파크 아니에요. 이영표가 카타르에서 은퇴했고요. 스피야. 45명 있대요, 한국 선수. 예. 미안해요. 네. 예. 이영표. 이영표인가 봐요. 네. 네. 제가 박지성으로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죄가 많군요. 예. 침착해? 괜찮아요? 예. 침착하죠.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아무튼, 카타르는, 기침이 심하게 나요. 기침 그냥 하고 계시면 제가 말할게요. 예. 그, 카타르는 그 축구구장 외에도, 왜, 에어컨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주제가 뭐냐고요? 저희 주제가 카타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 그 카타르에 대한 축구가 주제가 아니었고요. 네, 카타르에 대한 얘기였어요. 월드컵을 2년 후에 하기 위해서 카타르가 지금 토목공사를 엄청 엄청 많이 하고 벌였어요. 있습니다. 8개의 축구장을 짓고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 있잖아요. 호텔
부터 이런 거, 왜, 만약 선수들이 와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건축 열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지하 축구장에 완전 밀폐로 냉방이 가능한 이런 축구장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와. 축구 못해요. 예. 카타르는 너무 더워서. 문제는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시기 안에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런 코로나 방역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조금 방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그냥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40도 더위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가면 마스크 다 벗잖아. 그리고 숙소가 워낙 어. 열악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안 되는 정말 열악한, 그러니까 인권 유린의 현장이 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 숙소거든요. 걔네들은 어차피 돈만 받으면 겨울 되면 떠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자국민처럼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든. 똑같은 예가 싱가포르에서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거기도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좁은 장소에서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확진자가 확 발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도 최근 들어서 아마 인구 뭐 10만 명당 뭐 기준으로 했을 때 카타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할 근데 정도로, 아마 그 확진자들이 자국민보다는 나는 거의 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속 같은 것도 사실은 자국민에 대한 단속이 아닌 거야.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기 단속인 때문에 거죠. 이렇게 강력한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와 카타르는 그런 나라구나, 뭐 돈 많네. 사실은 이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 없는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카타르 정부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경찰이 3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 검사한다면서 수백 명을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임시 수용시설 열악한 데 모아놨다가 갑자기 비행기 태워서 자국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금을 안 줬어. 임금도 안 주고 야, 자기 물건을 씨.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이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을 사러 외출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날 체포해서 데려가더니 이렇게 강제 송환을 시켰다. 그래서 이게 국제 엠네스티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속도로, 스타디움, 호텔 등을 짓다가 죽어간 외국인 노동자 수만 1,400명이고요. 네팔 외국인 고용촉진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네팔 이주 노동자만 1,326명이 카타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하고 그 정도로 인권 탄압이 심하다라는 게 겁니다. 산재는 뭐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사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또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보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주가 비자 발급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고, 이게 카팔라라고,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국 비자 스폰서제. 그러니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출국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밉보이면 임금을 못 받고 그냥 내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없는 거예요. 더 연장해서 체류도 못 하는 거고, 거죠.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꿈도 절대 꾸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노동자들이 주변에 있는 중동 노동자들도 안 오는 거야. 네팔이나 아니면 멀리서.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 뭐 이런 데서 오는 진짜 거죠. 최고의 근로 악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조건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카타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중동 걸프만의 석유 부국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국의 경제 활동을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권 유린 심각하고 노동 착취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OECD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권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피파를 다국적 기업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OECD가 피파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거론된 이유는 카타르 내에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95%가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피파가 이 카타르가 인권 정책이 결여되어 있고 이렇게 노동 착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 카타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알자지라 방송, 그리고 이제 아랍에서는 그나마 좀 게임 국가, 그리고 황태자가 이제 대통령제를 조만간 대통령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아랍 안에서는 민주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외부로 보여주는 그냥 허상인 것 뿐이고, 내부로 들여다 놓고 보면 소수 자국민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다수 외국인들을 희생시키는 걸로 연명해 가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이런 국가가 반성을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고쳐내지 못한다고 치면 이거는 제재를 받아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도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수출로 따지면 1, 2위를 하거든요. 이란하고 비슷한 1, 2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카타르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해 있잖아요. 거기서 천연가스가 엄청 나오는데 그게 딱 이란하고 카타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천연가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솔직히 또 카타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 파트너거든요. 우리나라 천연가스가 카타르하고 이란에서 주로 들어오는데, 이란하고 이제 좀 무역 제재 관련된 게 있어서 카타르가 사실상 우리 천연가스 수입 1번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리고 카타르가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그거 우리 개발하는데 니들도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총리도 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긴 하거든요. 특히 카타르가 자국 내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쓰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이런 LNG 운반 선박 이거를 한 80대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미끼를 걸어놓고 있어요. 이게 80대면 이게 거진 한 100조 원이 넘는 130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까 말까가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받으면 천상 카타르 것만 실어다가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시베리아 가스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돈을 갖고 선불을 땡겨주는 척 하면서 자기네 가스를 팔아먹으려고 한국하고 딜을 하고 있는 국가도 카타르라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에너지도 안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입처를 다양화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갑질을 못한다고요. 어느 한 곳하고만 우린 끈끈하지 이러면서 해놨다가 뭐 자칫 잘못하다가 외교적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가스관 잠궈버리거나 우리 안 팔 건데 또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관이 여러 개가 연결돼 있지만 유럽의 고민이 깊은 게 뭐냐면 유럽이 아래쪽인 그 석유 부국들, 특히 또 이란하고도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에너지 수입처를 다양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 우리가 수출해 줄 테니까 우리가 사라고. 근데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선 받기가 싫은데 트럼프가 계속 푸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카타르나 피파를 동시에 걸고 넘어진 거예요. 국제인권단체에서는 니들 어떡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피파는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야. 스위스법에 의거한 단체야 심지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카타르 당국과 협력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치지 못하는데 카타르 입장에서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비롯한 9개 수니파 국가들이 카타르를 왕따시키거든요. 그 단교가 2017년 6월 5일 날 사우디가 뽕 하고 터뜨리는데 그렇게 약간 고립되면서 카타르는 우리는 다른 이슬람 국가하고 달라. 굉장히 온건할 뿐만 아니라 열린 나라야. 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알자지라 방송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외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2018년 9월에 걸프 지역 아랍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었는데, 요게, 좀,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는, 올림픽 기록으로 뭐, 랭킹 10위 안에 든다든지, 무슨 육상 선수인데 100m를 잘 뛴다든지, 축구 선수인데 겁나 영재라든지, 뭐, 요런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자격을 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송 작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영주권 신청한다 그러면 안 받아주겠죠. 비자가 안 나오겠죠. 자, 매년 외국인 100명에게 거주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카타르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허용하라는 칙령을 국왕이 내렸고요. 100명이면 3발의 피야. 그렇죠. 근데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카타르인 어머니를 둔 자녀. 왜 이렇게 어렵냐? 카타르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 20년이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카타르 군 복무자. 이 경우에는 군대까지 가야 돼? 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사회복지 다 누릴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데 또 우선권과 같은 정부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카타르에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세울 때 내국인과 합작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주권은 굉장히 겁나 받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출국 비자 스폰서제라고 하는 카팔라, 이것도 이제 카타르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 외국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 허가 비자 제도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가정 도우미, 해상 및 농업 취업, 석유가스 노동 및 공공기관 근무의 외국인 및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국 허가 비자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단 72시간 전에 통보만 하면.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카타르에 가서 이제 이른바 노동을 뛰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송출하는 조직들도요, 눈치를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주맘이거든. 연장해둘지 돌려보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용주맘이라서 그 고용주들한테 송출하는 국가나 조직들이 또 뒤에서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아랍 국가들이 많이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한때는 북한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카타르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갔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끌어다니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얘들이 악랄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잡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타르에서 노동을 하면은 카타르 노동법에 이렇게 뭔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뭐 수천 명이 온다. 그러면 그 온 사람들 중에서 마름격이라고 그러죠. 관리자들 뽑아요. 그러면 걔들이 지들끼리 지네 나라 방식으로 노동 현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러 올 정도의 노동자들이면은 다 열악한 국가들에서 오고 노동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카타르 정부는 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거기 현장 소장한테 맡겼는데 걔가 지가 나서서 저렇게 악착같이 하는 거지. 우리야 뭐 법대로 지키고 싶지. 근데 그 소장이 막 50도인데 나가서 물도 한 모금 안 주면서 일하라고 그러고 야간 근무 시키고 껌껌한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우린 진짜 그런 얘기 안 해. 우리 카타르 정부는 그런 나라 아니야. 이러고 잡아뛰는데 그렇죠. 이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하청 실적하고도 똑같은 거지. 이게 악랄한 조직들은 어디 전 세계가 하나 다 있지. 왜냐하면
파일이 돌아. 그게? 안에 파일이 도는 거야? 파일이 돌아. 자, 이 매뉴얼대로 하세요. 이런 악랄한 적폐 세력들의 파일이 있어. 걔들끼리 서로 주고받아. 이게 일본이 옛날 그 동남아시아 애들 잡아다가 쓰던 방식이거든요. 말 배울 때까지 여권은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원래 전자제품 공장에 가가지고 견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공장이 오늘 쉬니까 저기 그 동네 가서 청소를 하자. 그래갖고 방호복도 안 주고 후쿠시마 가서 방사능 긁어내는 거 시키고. 네. 그걸 한 2달 정도 시키다가, 얘가 이 정도면 방사능에 푹 쩔었겠지 싶을 때는 병원 안 보내고 귀국시켜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매뉴얼들이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라는, 우리 전언니의 지적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돕니다. 예, 뇌피셜이었어요, 여러분. 네. 근데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아까 르완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다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 정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그 나라의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고 기시감이 들고 뭐지 이건? 그러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극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도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극 좋아하시면, 저도 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시대극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시대 그 정치인들이 주로 하던 술수나 이런 행태들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알면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역사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조금 더 현재를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국제 정치를 조금만 아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삶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이 약간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자 송출 조직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게 국가 대 국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로 말하면 그 인력사무소 같은 데에서 이러한 그렇죠. 짓거리들을 하거든요. 네. 50도 넘는 날씨에 12시간, 13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임금 1,000불이 안 돼요, 얘들이. 정말 열악해요. 근데 그 1,000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모르는데, 그거에서 수수료로 60% 이상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럼 400불 벌겠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말 안 하고 갔겠지. 근데 가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그 월드컵 완공은 다가오고, 이제 월드컵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2년 안에 코로나 안 가라앉으면 할 수 없는데, 그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자들이 네팔 노동자들이다, 현재로서는. 맞아. 지금 네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월드컵 경기장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그 왜 아랍 국가에서 가사 도우미로 동남아에서 되게 많이 가잖아요. 정말 뭐 성폭행 당해서 죽기도 하고 학대 당해서 죽기도 하고 막 인권위는 겁나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 계속 문제시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국제 관계가 참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게 힘의 논리예요. 철저하게. 그 나라 국가 차원에서, 필리핀 차원에서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뭐라고 한들 얘네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 그래 봤자. 니들처럼 우스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월드컵의 노예를 해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본격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대기업들이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 하청을 주는 과정 중에 또 맞아. 똑같은 방식의 맞아. 하청 근로자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항상 네.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남의 일에 저는 막 손가락질, 저 사람 나쁘네 해놓고 정작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나와 친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슬쩍 눈 감는 거야. 아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법대로만 하나, 어떻게 도의적으로만 하나. 이게 일이 뭐 진행되려면 그런 일도 있지라는 식으로 자꾸 이중잣대를 대는데 저는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러네 라고 손가락질 알고 나머지 그 손가락 세 개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탈북민들 이해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대학원에서 되게 친해진 탈북민 친구가 있어요. 혁이라고. 얘가 되게 성격 좋아요. 근데 얘가 꽃제비 출신이에요. 꽃제비 출신인데 부모님이랑 형이 다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죽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대학도 나오고 나름 막 토론회도 참여를 하고 꽤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방송도 열심히 하고 책도 쓰고 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탈북민 하면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본인이 원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원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닌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이 친구의 삶은 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게 넌 북한에 태어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좋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살고 있어. 그 시대를 내가 살고 있어. 참 감사하게도. 나는 운이 참 좋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르완다라든지 또는 네팔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태어났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엇보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가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르완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네팔 노동자 어떻게 구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뭐 엠네스티 청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SNS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보태가다 보면 네. 반드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BTS 팬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니까 그 친구들은 알아서 지들 나라 언어로 다 홍보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리고 BTS가 제이홉이 5.18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단체로 광주를 참배를 오고 이랬잖아요. 묘소에 망월동 묘지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친구들 개념 있네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한테 걸맞는 위상을 좀 가진 국민이 돼야 되지 않나.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 나라는 이런 상황이구나. 대충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대충의 어떤 역사라도 알면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예의가 바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그런 스타들, 엔터테이너뿐만 아니라 정치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도 나오고, 기업가도 세계적인 기업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위상에 걸맞는 국민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예.